안녕하세요. 한국펠트협회 펠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필요한 펠트지들과 그리고 두꺼운 도화지, 그리고 라벨, 자석, 그리고 매직 패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노트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도안대로 먼저 재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케이스를 또 만드실 경우에는 펠트지로 핸드폰을 감쌌을 때 약 0.2cm에서 0.4cm 정도, 그 정도의 전체 길이를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유분을 두는 것은 안감에 대한 두께 때문에 두는 것인데요. 안감 두께에 따라서 그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바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하드 펠트지 원단에 카드 넣을 펠트지를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시침질을 하시거나 스탬플러로 간단하게 먼저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카드 들어갈 입구 부분과 마지막에 바느질될 밑부분을 제외한 양쪽 옆에만 아플리케 혹은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옆 라인을 바느질 다 해줬고요. 스탬플러 찍어주신 것은 이렇게 풀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겉면 쪽에 먼저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잘라주신 것을 위치를 맞게 이렇게 대보시고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위치에 주의해 주시고요. 몸체 펠트지와 맞닿는 부분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새 모서리를 펠트 겉면과 맞닿는 부분만 박음질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끝 부분에 대서 테두리를 버튼 스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면에서 바느질 매듭이 바늘 매듭이 안 보이도록 사이에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처음 시작 부분부터 해서 버튼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다시 안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원단을 살짝 씹어서 아플리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단을 살짝 씹어서 바느질 하시면 뒷면에 바느질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마감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겉면에 테두리 부분을 우선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마트 케이스 몸체 안쪽 면에 손잡이 부분에 먼저 자석을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글루건을 동그랗게 싸준 다음에 손잡이 중심에 잘 붙여주시고요.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드폰을 한번 얹어보고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자석을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우선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너무 당겨서 하게 되면 나중에 유동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잘 안 붙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쪽 부분에 공간에 여유를 두고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들어서 중심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자석을 고정을 해줄 거라서 안쪽으로 접어서 위치를 가누면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 십자로 표시된 지점에 자석을 달아줄 건데요. 먼저 달아주기 이전에 자석이 양극이 있기 때문에 붙는 면 쪽으로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이 이렇게 붙는 쪽인데요. 붙는 쪽이 위로 향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글루건이 많지 않게 살짝만 우선 고정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위치만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붙여보면 위치에 잘 붙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두꺼운 도화지 재단한 것을 위치에 잘 맞게 놓으신 다음에 목공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루건으로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면 많이 올록볼록한 본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도기로 붙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테두리까지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위치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두꺼운 도화지에 목공용 풀을 발라서 아까 만들어 주었던 안감을 테두리를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 붙이고 나면 바느질 할 테두리 부분은 본드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면도 마찬가지로 사이에 두꺼운 도화지를 넣어줄 건데요. 구멍을 맞게 뚫어주시고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무도기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겉에 테두리를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겉면 쪽에 바느질 선을 한번 그어줄 건데요. 먼저 잘라두었던 도안을 양쪽 위치에 맞춰서 잘 대주시고 여성펜으로 선을 한 번씩 이렇게 그어주세요. 지금 그어준 선이 안쪽 면에 있는 안감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바느질 선은 이것보다 안쪽으로 약 0.2cm 정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살짝 안쪽으로 한 번 더 선을 그어주셔서 바느질을 하시면 바느질 선이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 라인에 맞춰서 바느질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원하시는 실 색상을 사용을 하시고요. 테두리 바느질 하실 때에는 버튼홀 스티치 혹은 박음질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박음질을 하실 때에는 안쪽 면에도 바느질 선이 보이기 때문에 먼저 홈질을 쭉 한 바퀴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서 한 바퀴를 두 번째를 해주시면 그 박음질의 겉면 모습이 다 겉면에 이렇게 예쁘게 스티치가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주의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T06번 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처음 시작 부분을 정하셔서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반대편에도 일자로 넣어서 이렇게 버튼 스티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은 무조건 수직으로 잘 넣어 주시고요. 버튼 스티치 간격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해서 바느질을 지금 보이는 이 선까지만 버튼 스티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중간에 모서리 부분은 다시 빨간색 실 T14번 실로 바꿔서 박음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선까지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끝부분은 살짝 매듭을 지어서 실을 교체해서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14번 실을 준비를 하셔서요. 안쪽에서 바늘을 통과시켜 주는데 끝났던 부분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실을 걸어 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는 똑같이 박음질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어서 버튼 스티치로 마무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화성펜으로 그려놓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박음질을 하도록 할 건데요. 박음질 무늬가 겉면과 안쪽면에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홈질을 한번 한 줄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메꿔지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뒷면이 다 일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면 뒷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바느질 선이 더 예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끝 라인까지 다 온 다음에 다시 온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느질도 마찬가지로 앞면 뒷면을 잘 봐가면서 바느질을 하시고요. 바느질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실에서 끝나는 그 지점에 바늘을 꼭 넣어 주셔야 실에 그 라인이 예쁘게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 바느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옆에 면도 마찬가지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오셔서는 안쪽 면에서만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겉면에서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게끔 안쪽에서 펠트 원단만 살짝씩 찝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느질 방법은 버튼 스티치 방법과 동일하시고요. 간격은 유지하셔서 이렇게 버튼 스티치 방법과 동일하게 펠트지 원단은 살짝만 찝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돌려서 자, 이렇게 앞쪽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다시 버튼 스티치를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구멍 부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멍 부분은 마찬가지로 박음질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버튼 스티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매듭을 안으로 숨긴 다음에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지금 실 들어간 자리와 동일한 수직면인 자리에다가 넣으시는데요. 이렇게 펠티지 겉에서 안쪽으로만, 그래서 사이로 바늘이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구멍 사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느질이 힘들고 한 번씩 손으로 잡아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는데요. 겉쪽 면에서 실을 다 당기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여유를 두신 다음에 이 구멍 안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테두리를 바느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몸체 위에다가 라벨을 붙여줄 건데요. 위치를 잡으시고 바느질 될 구멍을 기어성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을 준비해서 바느질을 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도 그렇고 겉에서도 그렇고 바느질 매듭 부분이 숨겨져야 되는데요. 끝에 부분이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짧게 잘라주시고 라벨로 인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라벨 구멍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위치를 다시 잡으시고 원단만 집어서 2번 정도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서 살짝 집어서 한 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듭 지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안쪽 안 보이는 부분 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끊어서 가셔도 되고 이쪽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씩 스티치를 넣어가면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이 구멍 라인까지 온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라벨 구멍에 넣어서 위치를 잘 잡아주신 다음에 옆에 원단을 살짝 찝어서 2번 정도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 부분에서 원단을 다시 한번 살짝 찝어주시고 매듭을 한 번 정도 자, 이렇게 지어주신 다음에 방금 매듭 지어준 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당겨서 안쪽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라벨이 부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 면에 핸드폰이 거치될 부분에다가 매직 패드를 붙여줄 건데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3M이라고 적혀있는 흰색 부분이 있고 앞에는 투명 필름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 부분은 핸드폰이 붙여질 면이고요. 이렇게 흰색 3M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이렇게 패드 부분과 겹쳐질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잘 주의하신 다음에요. 뒷면 흰색을 벗겨내 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그냥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요. 모서리 부분이 핸드폰을 떼었다 붙였다 할 때마다 약간씩 원단에 의해서 조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루건으로 사방을 살짝씩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에 붙여주시고 글루건이 납작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손톱으로 잘 눌러주세요. 글루건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조금 더 굳을 때까지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겉에 붙어있는 투명 필름지를 이렇게 떼어주시고요. 핸드폰을 위치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구멍과 맞나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요. 핸드폰을 다시 띄어도 잘 떼어주고요. 다시 붙여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매직 패드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